안녕하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챗GPT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AI가 정말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협업할 때 가장 뛰어난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블로그 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내용을 정리하고 제목을 고민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챗GPT를 활용하면 초안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I가 모든 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글은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더해져야 완성됩니다. 챗GPT는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고 새로운 표현을 제안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핵심 키워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챗GPT 활용법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 초보자 사용법, 직장인을 위한 챗GPT 활용법, 블로그 글쓰기에 챗GPT 활용하기, 하루 30분 챗GPT로 콘텐츠 만드는 방법. 같은 주제라도 제목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콘텐츠가 됩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독자들은 대부분 제목을 먼저 봅니다. 따라서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독자의 관심을 끌고 중간에서는 해결 방법을 설명하며 마지막에는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구조가 읽기 쉽습니다. 챗GPT에게도 이러한 구성을 미리 알려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입에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해결 방법 5가지를 설명하며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체계적인 글이 만들어집니다. AI를 사용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너무 짧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글 써줘. 이 한 문장보다 40대에서 60대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세요. 사례를 넣고 친근한 말투로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훨씬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질문의 품질만큼 답변의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AI 시대의 새로운 언어라고도 불립니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AI가 만든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한두 문장이라도 추가하면 글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덧붙이면 독자는 더 큰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블로그는 결국 사람이 읽는 콘텐츠입니다.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완성하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메일을 작성하며 고객 상담 문구를 만드는 일에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특정 분야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서 활용되는 기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챗GPT와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씩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보고 다양한 질문을 해보면서 자신만의 활용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AI는 사용할수록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챗GPT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면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질문을 입력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기존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챗GPT는 같은 대화 안에서 이전 내용을 기억하며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작성한 후 바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는 것보다 같은 대화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SEO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와 대화하듯 작업하는 습관을 들이면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목, 본문, 태그, 메타 설명, 이미지 프롬프트를 모두 한 번에 요청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 본문을 작성한 뒤 마지막으로 태그와 메타 설명을 만드는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전문 콘텐츠 제작자들도 이런 순서로 작업합니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만들고 본문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준비하고 최종 검토를 거쳐 게시합니다. AI도 같은 순서로 활용하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챗GPT는 훌륭한 아이디어 파트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챗GPT 활용법과 관련된 블로그 주제 30개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하나씩 콘텐츠를 만들면 꾸준히 글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영상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을 다시 짧은 쇼츠 콘텐츠로 변환하면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여러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합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재활용하는 전략입니다. AI는 이런 작업을 매우 빠르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을 요약해달라고 요청하면 유튜브 설명란이나 SNS 게시글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튜브 대본을 블로그 글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AI는 콘텐츠를 새로 만드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미 만든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콘텐츠 시장에서는 생산 속도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는 그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길입니다. 독자는 정보뿐 아니라 경험과 진정성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AI와 사람이 함께 만드는 콘텐츠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와의 대화는 이어서 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은 한 번에 모두 하지 말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챗GPT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하나의 콘텐츠를 블로그, 유튜브, SNS로 다양하게 활용하면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째, AI가 만든 결과에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AI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배우고 먼저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하나의 콘텐츠를 더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몇 달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활용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챗GPT와 함께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